때론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다가도 물고만 트면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이거 쇠면이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쇠면이로 이렇게. 동굴같이 생겼다. 이어서 동굴같이 생겼다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드넓은 양파밭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 가까이 다가가자 그 위압감은 한층 더해지는데요. 빛과 어둠의 경계에 선 듯한 입구를 넘어서자 의외로 널찍한 내부가 펼쳐집니다. 돔처럼 생긴 구조물은 가로 길이만 20m 남짓. 높이는 사람 키를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어 어떤 공간인지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 천장에는 누군가 깎아놓기라도 한 듯 알 수 없는 자국들이 보입니다. 게다가 하나가 아닙니다. 불과 몇 미터 앞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상하네. 쌍둥이처럼 닮은 외관. 하지만 이곳은 최근까지도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문 달아놨어. 이 장내가 고구마죠. 이 구조물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마을에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또 이 마을에서 가서 여기 또 그 너머가 또 하나 또 있어. 차로 3분을 달려가자 비슷한 형태의 돔이 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요. 역시나 비슷한 형태. 내부 역시 텅 빈 채 누군가의 손을 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반경 3km 안에 무려 6개나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돔. 대체 어떤 용도로 쓰인 걸까? 제가 태어날 때 전부터 있었어요. 마을 주민이 그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살림하고 살았어. 옛날에. 진짜 자기네 집처럼 만들어버렸어 이제. 근데 근데 전에는 그냥 동굴 자체로 연놈이 살았는데. 맞은 사람들이 시설물 안에 벽을 치고 살기도 했다는데요. 비바람을 피할 수 있어 임시 거처로 쓰기엔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넓은 내부, 이 벽만 치면 몇 개의 방을 만들 수 있었을 테죠. 그렇다면 이곳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주거시설인 걸까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 아치 형태 구조물로 보이는데요. 아치 형태 구조물이 마감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게 주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창고 또는 다른 이용의 목적으로 쓰였던 구조물로 판단됩니다. 마감이 매끄럽지 않아 주거시설로 보긴 어렵다는 이야기. 게다가 최근에 지어진 건 아니랍니다. 노출 콘크리트 상황을 봐서 40년대 중반에 지어진 아치 구조물로 판단됩니다. 일본 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마 군사 목적의 구조물로 판단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물이 맞을까? 이 마을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어르신에게 여쭤봤습니다. 이런 게 파기는 해서 모르지. 째까는 게 무슨 목적으로 만든지는 모르는데 그러라고만 만든 게 만든 그런지 말지. 어르신이 소녀였던 그때 일본군 지휘 아래 만들어졌다는 돔. 그런데 군사시설을 왜 하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드넓은 논밭 한가운데 만든 걸까요? 정말 군사시설이 맞긴 한 걸까요? 사각형의 건물 같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눈에 쉽게 띄죠. 보통 지표면과 잘 구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둥근 형태로 만듭니다. 이거는 보통 이게 그 비행기를 보관하는 경납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의 정체는 비행기를 보관하는 경납고였던 것.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비행기를 보관하려고 만든 건데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이곳에 어떻게 비행기를 보관한 걸까? 일제시대 당시로 보면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패권을 갖겠다는 야욕에 한반도 곳곳에 비행기를 출격시켰던 건데요. 대체 이곳이 어떤 전략적 요충지였길래 이렇게나 많은 경납고가 설치된 걸까요? 항공병력을 중심으로 한 절대 국방권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항공병력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활주로겠죠.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서둘러서 비행장을 건설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무안에 있는 2개의 활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와 가깝고 넓은 평야가 펼쳐진 이곳은 활주로를 확보하기에도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장거리로 가서 대량의 폭탄을 쏟아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시라든지 한반도 주변에 잠수함이나 미군이 나타났을 때 기동적으로 신속하게 가서 폭격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얼른 가고 이런 단거리용 폭격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후발 기동 비행장이었다라고 이곳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단거리용 폭격기를 출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경납고는 5, 6의 세월을 딛고 아직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조선인들이 관련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의 어르신들이 동원당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현대사, 근대사하고 밀접한 공간이기도 한 거죠. 이 공간 자체가 한국의 근대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흔적을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죠. 일제 강점기 시절 제주와 밀양 등에 설치된 경납고는 아픈 역사의 흔적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상황이 어떨까요? 저희 군에서 그 국가등록문화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할 예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난 거고요. 아직까지 된 상태는 아니에요. 1945년 8월 15일 패망한 일본이 떠난 뒤에도 그들의 흔적은 한반도 곳곳에 남았죠.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양파밭 위 경납고, 일제 강점기와 전쟁의 흔적이지만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